안녕하세요. 이영옥입니다. 표준계약서 파헤치기 만화 분야 출판계약서 편을 보겠습니다. 만화 분야 출판계약서로 한 건 이제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출판계약서가 그 출판 분야에 이제 표준 출판계약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만화 분야에 있는 출판계약서라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저는 고려대학교 나와서 지금 이제 변호사를 2005년부터 하고 있고요. 예술인 복지단이라거나 만화영상진흥원 근데 상담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작권 별별 이야기나 웹툰 계약 마스터 이런 책을 출간을 했고, 제가 사실은 취미로 만화를 그립니다. 그래서 저작권 별별 이야기 이게 제일 많이 배포가 된 책이죠. 그리고 이제 변호사 25시간 만나는 2005년부터 하고 있고요. 웹툰 계약 마스터는 작년에 낸 책인데 웹툰하고 만화 분야 계약을 이제 쭉 다룬 책입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면 좋겠고요. 요 이제 이 계약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 표준 계약서는 간단하죠. 작가가 있고 출판사가 있을 때 책을 내는, 통해서 책을 내겠죠. 그런 계약이고요. 이건 그냥 어차피 이 강의는 제 개인적인 설명 강의고 그냥 좀 편하게 한번 같이 읽어보자, 표준계약서를 그런 취지로 한 거니까 이게 무슨 공식적인 의미가 있는 거는 전혀 아니겠습니다. 출판계약서 2조 1호 관련, 이게 이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어떤 표준계약서죠. 저작재산권자는 저작권자, 출판권자와 여기다 이제 제목을 쓰겠죠. 이름을 쭉 쓰겠죠. 아래와 다음과 같이 출판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계약의 목적은, 이 계약은 대상 저작물의 출판권자가 출판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외에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권리를 부여. 이게 이제 출판권 설정이죠. 하기 위해서 체결된다. 정의: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공증은 불특정 다수인, 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복제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출판권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권리를 말한다. 출판물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발행한 문서 또는 도화를 말한다. 완전 원고는 대상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한 완전한 원고를 말한다. 근데 이 정의들은 대체로 저작권법에 나와 있는 정의랑 같아서 사실은 크게 정의 규정을 둘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표준계약서의 성격상 이제 교육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의를 둔 것 같습니다. 출판권의 설정,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정의죠. 저작권자는 출판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설정한다. 독점적 배타적으로 한다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넓은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한 사람한테만 줘야 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게 또 저작권법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출판권이란 거는, 출판권 설정이란 거는 그냥 출판하고는 약간 달라서 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걸 등록하면 그 내용 뒤에 나올 겁니다. 출판권자는 출판권 한계 제4조. 요거는 이제 딱 굉장히 계약의 범위를 쭉 펴놓은 거죠. 요것만 해라.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 영토 외의 장소에서 배포 발행할 수 없다. 단 출판권자는 해외 진출 등의 목적을 위해서 대상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대상 저작물의 캐릭터, 스토리 구성 요소 등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권자 협의 후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합의가 맞겠습니다만 협의나 여기서는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협의 후 별도 계약 체결해라. 그러니까 한국어로 한국에서만 배포 발행하는 거고, 다른 데서 하려면 별도 계약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출판권의 등록.
저작권법 45조, 54조 2호에 따라서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이게 이제 저작권법에 따라 인정되는 등록기관이죠. 등록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서 출판권 설정 등록하는 경우에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출판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된다. 출판권자가 출판권을 등록하였을 경우에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출판권 등록 말소, 뭐 당연한 거겠죠. 말소하였다는 서면 증빙을 교부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이제 우리가 보통 출판 계약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양도하는 계약도 있을 수 있고, 보통 그냥 이용 허락 계약일 수도 있고, 그 중간에 출판권 설정 계약이 있는데, 출판권 설정 계약을 하면 이제 제3자한테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출판권을 갖고 있으면 불법으로 책 찍는 사람한테도 내 권리로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이용 허락 계약이면 그렇게 조치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출판권 등록을 하는 겁니다. 출판권 설정 계약을 하고, 배타적 권리. 저작권자는 이 계약 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결국 독점이니까요. 독점 배타적인 거니까. 저작권자는 이 계약 기간 중 출판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대상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뭐 같은 취지죠. 그러니까 별도로 출판하거나 출판해서 안 되고, 같은 거를 동일 또는 유사. 개정판 또는 증보판도 마찬가지고, 저작권자는 이 계약 기간 중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처분, 질권 설정, 대상 저작물이 기록된 도화를 발행할 권리 양도 등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 따른 출판권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을 이제 처분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출판권자가 출판권 행사하는 데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행위 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거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록을 하면 제3자한테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출판권의 존속기간. 대상 저작물의 출판권은 출판물의 첫 발행일로부터 몇 년간 존속한다. 보통 이제 3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 법에 따라도 아마 3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어느 쪽이건 만료일 몇 개월 전까지 문서로서 연장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 종료된다. 계약 종료된다. 자동 종료 조항이라 그러죠. 보통 이게 자동 갱신 조항이 있고 이제 자동 종료 조항이 있습니다. 일방의 제2항에 따라서 연장을 요청하고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몇 개월 연장된다.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 조건을 해서 뭐 계약서 쓰면 되는 거죠. 어떻게 당연한 말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서로 간에 계약 연장 요청이 없으면 그냥 종료가 되는 거고, 연장 요청을 해도 같이 이제 연장하기로 합의가 되는 경우에 연장이 되는 거고요. 연장하면서 계약 조건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변경 계약서를 쓰면 된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완전 원고 인도와 발행 시기. 저작권자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완전 원고를 인도해야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출판권자 서면 동의를 얻어서 인도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되게 출판업계 좀 빈번한 관행은 그냥 좀 약간 늦는 경우도 많습니다. 완전 원고 가는 시기가. 네.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이건 보증 조항이죠. 자,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저작권자가 소재 내용 등을 독립적으로 제작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해서 손해를 끼칠 경우에, 출판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 저작권자가 책임을 진다. 이건 뭐 당연한 조항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남의 거 베껴서 하거나 남에게 이제 권리 침해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책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제 보통 그 조항이 들어가죠. 1항 같은 내용이. 2항은 이제 무슨 내용이냐? 약간 이제 그 예술가들의 권리 보호하기 위해서 된 내용인데,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출판권자가 소재 내용 등을 제공한 경우에, 제작에 관여한 경우에 그 부분이 이제 제3자 저작권 등 법적 권리 침해한다면 그건 출판권자가 책임져라. 이건데, 예컨대 뭐 출판권자가 준 그림을 써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은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는 별로 없죠. 왜냐면 그냥 보통 책 쓰는 건 저자가 다 하지 뭐 출판권자가 뭘 주고 하지는 않거든요.
저작 인격권의 존중, 저작 인격권을 존중해야 된다. 인격권이라는 게 이제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는데, 공표권은 뭐 이걸 책 원고를 주면 당연히 이제 공표하라고 준 거니까 문제가 안 되고, 성명 표시권, 출판권자는 저작권자가 사용하는 실명 또는 필명을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올바르게 사용해라. 이게 성명 표시권이고요. 그 다음에 출판권자는 출판물을 홍보함에 있어서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 이건 뭐 인격권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비슷한 거니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출판권자가 출판물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게 이제 동일성 유지권 내용이죠. 자, 5항 제4항에도 불구하고 출판권자가 대상저작물의 동일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수정을 하는 경우에 이거는 그냥 고지만 사전에 고지를 한 후에 고지 범위 내에 수정 또는 편집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뭐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저작권법에도 동일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이제 변경은 가능하도록 돼 있고 동일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이건 동일성 유지권 침해는 일단 아니니까 경미한 수준의 수정. 결국 뭐 이제 교정보거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경미한 수준의 수정이죠. 이걸 뭐 고시까지 굳이 뭐 해야 되는지도 좀 의문인데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둔 것 같습니다. 교정. 대상저작물의 교정 내용 교정은 저작권자의 책임 아래에 출판권자가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종 확인을 받아라. 저작권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아라. 이거는 뭐 교정 제가 이제 책을 좀 여러 권 내봤습니다. 내봤는데 보통 다 합니다. 양쪽에서 출판권자도 하고 그 저작권자도 하고 저자도 하고 뭐 이게 자기가 낸 책인데 그거를 뭐 다 맡길 수는 없는 거죠. 양쪽에서 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누가 하는지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쪽 보면 아마 이게 저작권자 저자 책임 저자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발행 등 출판권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 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저작권법에 따른 9개월 내에 초판 1쇄를 발행해야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서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런 겁니다. 책을 내야 저자도 책을 내려고 준 건데 책을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손해를 보는 거니까요. 책 빨리 내라는 거고. 자,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재책 방식 등은 별지에 따른다. 보통 근데 정가도 책 내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출판하면서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판권자는 출판물의 중세 또는 중판, 시기, 수량, 홍보와 판매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출판사가 결정하지만 미리 그걸 좀 서면으로 알려주라. 저작권자한테. 예. 그런 일이 있으면 기쁘겠죠. 예. 출판권자에게 출판물의 재고가 없을 경우에 저작권자는 출판권자에게 중세 또는 중판을 요청할 수 있다. 출판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된다. 뭐 당연하죠. 얘는 책이 계속 나와야 되니까. 다만 중세 또는 중판의 시기, 수량, 홍보와 판매 방법 등은 시장 상황, 계약의 잔여 기간, 출판권자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서 서면 협의로 정한다. 이게 이제 책이 시장성이 없는데 무조건 내라는 것도 좀 그러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대상저작물을 출판물 형태로 제작하는 비용, 책으로 만드는 비용, 홍보, 판매에 따른 비용은 출판권자가 부담한다. 결국 그 책 저술에 관한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하고 그 나머지 제작 비용, 뭐 홍보, 판매 비용은 출판권자가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저작권의 표시. 출판권자는 출판물에 저작권자가 사용하는 성명 또는 필명, 발행 연월일, 인쇄 회차 등 저작권 표시를 해야 된다. 앞에 본 성명 표시권도 같은 내용이죠. 자, 출판권자는 저작권자가 교부한 검인지를 출판물에 부착해야 된다. 근데 요즘에 이제 검인지 안 붙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시대가 좀 아니니까요. 자, 계속 출판 의무. 출판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저작물의 복제 배포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예, 책을 여기서만 독점적으로 내라고 준 거고 저자는 또 그 이해관계가 있는데 책이 나가야 본인도 인세를 받고 하는데 복제 배포 중단하면 안 되겠죠. 단행본 이외의 연속물은 완결 작품 전체를 1항을 대상으로 한다. 예. 시리즈 같은 거. 출판료 등.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중요하죠. 예, 제일 중요한 권리죠. 출판료. 출판권자는 이 계약과 동시에 출판료의 선급금으로
얼마를 지급한다. 이 선급금은 이후 초판 1세 발행 시 지급할 출판료에서 공제한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선급금을 이제 뭐 요즘 보면 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주죠. 그러면 이제 그 계약 계산하는 게 책 판매 정가의 10%를 보통 이제 합니다. 그러면 200만원 주면 2천만원까지는 이제 선급금이니까 추가 인세를 안 주고 2,000부 이상 팔리면 주는 건데, 근데 여기 보시면 출판료의 선급금으로 얼마를 준다. 200만원 준다고 할게요. 이 선급금은 이후 초판 1세 발행 시 지급할 출판료에서 공제한다라고 해서 마치 1세 발행을 시 지급할 출판료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건 그런 뜻은 아닐 것 같고요. 이제 이후에 지급할 출판료에서 공제한다는 뜻이겠죠. 아마도 꼭 그렇게 한정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출판권자는 정가에, 그러니까 초판을 1000부 찍으면 100만원이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공제 안 한다는 게 아니고 2000부 찍을 때까지, 그러니까 100만원, 200만원 줄 때까지는 안 준다는 거겠죠. 공제하고 준다는 거겠죠. 자, 출판권자는 정가의 보통 10%입니다. 우리나라.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부수를 곱한 금액을 출판료로 저작권자의 지정계좌에 출판물의 첫 발행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며칠까지 지급하고, 발행부수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 출판료 계산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된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보통 10% 곱하기 이제 발행부수 해서 주는데, 이 출판료 계산서를 뭐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좀 있습니다. 예. 이걸 주기적으로 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가 많이 되죠. 그럼 이제 발행부수를 어떻게 믿느냐? 나중에 이제 이거 책 많이 팔고 숨기는 거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아직은 방법은 좀 마땅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체부에서 이거를 굉장히 전사를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영화처럼, 지금 영화는 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아마 이제 문제가 바뀔 것 같습니다. 자, 출판권자가 대상 저작물을 재발행할 경우에 발행부수를 사전 통보하고, 재발행이 이루어진 다음 달 며칠까지 재발행에 따른 출판료를 지정계좌에 지급하고 출판료 계산서를 교부해야 된다. 네. 이것도 이제 발행부수를 곱하는 거냐, 이제 판매부수를 곱한 거냐, 이게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데, 발행부수가 유리하긴 하죠. 저자한테. 그냥 발행된 거 나중에 반품 생각 안 하고 일단 발행된 거를 이제 돈을 받으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그 발행부수건 판매부수건 결국에는 뭐 판매 안 된 거, 뭐 문제 파본 같은 거는 다 결국에는 정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발행부수를 하는 게 저자한테는 유리한 것 같습니다. 피상적으로는 적어도. 출판권자가 발행부수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등 발행부수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 저작권자는 출판권자에게 임의로 몇 부에 해당하는 출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일단 출판료 주고, 나중에 이제 실제 발행부수에 따른 출판료가 실제 발행부수에 따른 출판료를 초과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문제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근데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발행부수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뭐 10,000부를 팔았다고 할게요. 근데 여기다가 1000부를 쓰고 나중에 그걸 또 뭐 1000부라고 하기도 좀 웃긴 거고, 그럼 1000부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보면 출판권자가 나중에 오히려 그 출판료가 많이 갔으면 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적게 간 경우는 또 없어요, 내용이. 이게 좀 이 조항이 저작권법에도 옛날에 있었는데, 이런 조항이 이거는 좀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삭제할 조항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작권자는 납본, 증정, 순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해서 제공되는 부수에 대해서는 출판료 면제한다. 다만 부수는 매세당 몇 프를 초과할 수 없다. 예.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자세한 내역을 통지해라. 되어 있고요. 증정본. 출판권자는 출판물의 초판 및 개정판 1세 발행 시에 몇 부, 중세 발행 시 몇 부를 증정한다. 공짜로 주는 거죠, 그냥. 이거는 출판료 산정 발행 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작권자가 제1항에 규정된 부수를 초과하는 출판물 필요한 경우에 정가의 몇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보통 이제 60%, 70%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발행 부수에 포함된다. 이건 인세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도.
예, 이거 약간 이제 디테일하게 규정한 것 같습니다. 뭐 이상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제2차적 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 허락. 자, 이게 이제 이 계약기간 중에 대상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해서 2차적 저작물로서 영화,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되는 경우, 혹은 뭐 외국에서 판매되는 경우, 그때 이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자한테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 그거는 저작권자 허락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 보면 이 부분은 좀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원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거는 왜 들어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계약의 2항, 이 계약의 목적물의 대상적물의 내용 중 일부가 제3자에 의해서 재사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자한테 그 권한이 있다. 같은 맥락이죠. 출판권자는 이 계약에 따라 설정된 출판권만을 가지며 그 외 다른 제작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계약 체결을 해라. 이게 이제 항상 많이 문제가 됐던 게 계약 안에다가 이 차적물에 대한 내용까지 넣어가지고 나중에 그게 항상 분쟁이 많았죠. 그래서 뭐 근데 영화로 되는 경우에 뭐 50대 50% 한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이걸 반으로 나눠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마치 그거 안 하면 출판 계약 안 해줄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마치 출판 계약 하려면 그걸 넣어야 되는 것처럼 하니까 별도로 이제 하라는 거였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데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온 내용을 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내용이죠. 물론 뭐 같은 날 별도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자, 전집 또는 전집의 수수록 이 계약 중 저작권자가 대상작물을 제3자 기획의 전집이나 헌집의 수록 출판할 때는 동의를 받아라. 이것도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같은 내용을 또 출판하는 거니까 저작재산권, 출판권의 양도 등 저작권자가 대상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정보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출판권자가 대상작물의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분영상은 앞에 것도 1항도 양도 동의 얻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 보면 이제 출판권자의 권리를 해야 하는 행위는 못하게 돼 있잖아요. 원고에 반한 이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해제, 해지, 취소 또는 저작권자 요구하는 경우에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유필원고 또는 원화 등의 실물원고를 모두 반환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이죠. 이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 해제, 해지, 취소되는 경우에 출판권자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복사본 및 파일, 데이터 파기했던 서면 확인서 만들어서 교부해야 된다. 예, 요즘엔 뭐 다 이제 메일이나 파일로 주고받으니까요. 같은 맥락입니다. 자, 출판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 훼손 또는 분실되었거나 출판권자가 이항에 따른 파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당연한 내용이고요. 자, 저작권자가 1항 및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출판권자의 손해배상액을 뭐 얼마로 본다. 근데 이것도 좀 이걸 미리 넣어놓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정함할 수 있겠죠. 21조 이 계약은 저작권자와 출판권자 상방이 합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해제 또는 해지 상대방이 계약의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며칠의 기간을 두고 시정체고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건 같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작권자는 출판권자가 더 이상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에도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네. 계약이 해지되면 저작권자 출판권자는 출판료 즉시 지급하고 원고 복사본 및 데이터 모두 파기하고 출판권 등록 말소하고 그 다음에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네, 이건 뭐 당연한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이거 성희롱. 이거 저작권자가 출판권자 측에서 성희롱한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성희롱, 성폭력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할 수도 있는 거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작권자가 그런 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범죄가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니까요. 자, 출판권 소멸후의 배포. 자, 출판권이 소멸한 다음에도 그 저작권자가 배포에 동의하고 출판료, 미지급 출판료 다 지급했을 경우에는 출판권 재고 물량을 소멸 후에 배포할 수 있다. 보통 이걸 또 기간 제한을 두는 게 보통입니다. 한
6개월 정도 이런 식으로 24조 재사고 불광료의 경우에는 양쪽 다 책임이 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저작권자의 정보 이용. 저작권자는 출판권자가 출판물의 제작 및 홍보 판매를 위해서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뭐 저자 양력이라거나 이런 거요. 추상 이용은 동의를 받아라. 별도 합의.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건 뭐 당연한 내용이고요. 계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합의에서 정할 수 있고 저작권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한다.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라.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침해는 침해가 있을 경우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 협조해서 협조할 의무가 있다. 계약 관련된 소송은 어떤 법원, 여기도 법원 쓰는 거겠죠. 결심 법원을 한다. 효력 발생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네,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한 25분 동안 출판권 설정 계약서를 봤는데요. 뭐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요거 저 밑에는 제 만화가 잔뜩 들어있는 제 블로그고요. 제 메일 주소는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메일을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통 기본적으로 법률 상담은 인터넷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